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정치권 스스로 자기들 그거라도 효율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좀 효율화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비효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는 자기들이 손을 안 보고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자기들이 손을 보겠다. 그래도 전부 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1, 2년 만에 생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와 같이 쭉 오랫동안 생성되어 있는 시장을 법 몇 개 만들고 제도 몇 개 집어넣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됩니까? 안 되는데, 마치 자신들이 하느님이나 되는 것처럼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컨트롤하면, 자기 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그죠? 그걸 다 규제한다. 메커니즘으로 규제한다. 그러다가,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장이 마비되거나, 시장이 충격이 오거나, 문제가 생긴다.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표를 받아서 자기들 목적 달성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친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예. 이 사태가 자기들 때문에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시장이 더 나빠지면 자기들의 개입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라고 또 규제를 하죠. 또 규제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예. 그 사람들이 논리죠. 한번 예. 규제가 시작되면 끊임없는 규제의 어떤 예. 스파이럴. 예. 이 말하자면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마치 염소 혹시 묶어 놓으면 자살을 한 거 아세요? 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오. 아니,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목이 계속 조이니까 계속 그쪽으로 뺑뺑 돌아서 결국에는 자기 줄에 자기가 목이 쫄려 죽어요. 예. 그 염소 키워보면 제가 옛날에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염소 자살 방지하는 게 굉장히, 쟤 왜 또 자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규제에도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규제를 했다가 사실은 그 규제 때문에 뭔가 안 돌아가는 건데, 예. 뭔가 안 돌아가면 그 규제가 덜 완벽했다. 예. 그래서 더 완벽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충동을 느껴요. 예. 그럼 이제 또 규제를 하게 돼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그 과정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는. 예. 사실은 훌륭한 의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기나 배탈이 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많이 마시고 그냥 몸 따뜻하게 하고 쉬면 됩니다. 이게 훌륭한 의사예요. 근데 돌팔이 의사들은 말이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머리 아픈 약, 진통제, 배 아픕니다. 설사약, 또 어디 가슴이 아픕니다. 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프다는 거 다 주죠. 약, 열알, 20알, 그게 돌팔이 의사예요. 마찬가지로 규제가,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자정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무언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어넣어 준다. 이거는 뭐 돌팔이 의사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의 이 여야의 정치인들이 보면 대기업 때리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기업을 때려서 뭐 나오는 소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래서 대기업을 때려가지고 그만큼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고 또 시장이 막 잘 돌아가고 서민들이 잘 살고 그러면 대기업 때리기면 저도 같이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대기업을 때려서 나오는 게 없어요. 아웃풋이 없다. 세금 더 거둘라고?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요즘 정치대라는 것은 그런 계산법도 없어요. 대기업을 때려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정치인들을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대기업을 때리는 거는, 대기업을 때려서 무엇을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분풀이에요. 분풀이란 무슨 분풀이냐면, 대기업을 때려서 그 때리는 걸 보는 국민들이 이거 뭔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속 시원하다. 그게 표로 연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이 제일 때리기 좋아하는 집단이 교수입니다. 언론이시고 교수지만 교수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들이 무지하게 때려요. 그래요? 예. 교수가 뭘 하면 때려요. 그러면 왜 교수를 막 때리냐. 평소 교수들이 뭔가 지식인 같고 뭐 교양인 같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언론들이 막 교수를 때려주면 독자들이 좋아요. 이 교수를 때리면
그게 마찬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교수도 좀 때리고 했네요. 보니까 뭐 여러 번 때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의 이거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뭐 그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을 때리고 관련 법들을 만드는 것이 그 법을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 역시 왜 1인 시위까지 하고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로지 국민들을 호도해서 표를 받겠다. 표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모른다. 모르죠. 뭐,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일단 내 임기만 일단 넘기고 보자. 뭐, 당선만 되고 보자. 그런 생각이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를 포기하거나, 또는 자유의 침해, 또는 비자유주의적 압력,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유에 대해서 뭐 자유냐 방종이냐 얘기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 브랜다이스 판사 판결이었던가요? 근데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만은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뭐 이 책에 보면 아주 뭐 북한 문제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박효정 교수께서 이제 이 제목에서부터 사실 좀 타협적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목을 좀 따라 좀 제발 좀 이거 읽어다오. 그렇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인데, 뭐 언제 이 출판, 지금 따끈따끈한 책이죠?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시점이 깔리긴 깔렸습니까? 깔려 있습니다. 저자는 뭐 혹시 사인회 이런 거 하셨나요? 아, 언제죠? 이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모레. 교보문고에서. 근데 이 며칠 있으면 또 정규제 TV는 과거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 그렇습니다. 한 이틀 보고 나오면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금요일 저자께서 교보문고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 7시인가요? 저녁 7시에 이 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 얼마나 해요? 한 시간 정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도 내용 책을 읽어보면 이 박효정 교수께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이제 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기념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전쟁을 기념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호국기념관. 우리가 어떤 전쟁이냐? 그 전쟁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호국기념관이다. 그냥 우리가 모든 전쟁을 기념하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하자면 내 이름 짓는 것 자체는 호국기념관이어야 마땅한 거지 전쟁기념관은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전쟁기억관. 그렇죠. 이면은 괜찮겠습니다. 근데 호국기념하고 전쟁기억하고는 약간 또 뉘앙스는 다르죠. 저희가 전쟁기념관을 만들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다면 호국기념관이 맞다는 말씀이라든지. 영어로는 보통 워 미모리얼 이렇게 쓰는 그걸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쟁기념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저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우리가 그 현충일 같은 경우도 그냥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충일 이렇게 번역을 하듯이 왜 워 메모리얼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전쟁기념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친일을 청산하자라고 할 때 그 뭐 친일파 사람을 그냥 응징하고 때리기 하자는 게 아니라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자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빼앗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흔들리게 했던, 존립을 흔들리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저자께서는 뭐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 국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책의 흐름은 국가라는 것과 그 국가를 흐르는 기조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국가나 자유가 얼마나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호도되고
더 씌워졌는가, 색깔이 더 씌워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변을 하시는 거죠. 아주 편안한 글로 쓰셨지만 그냥 그 행간 속에는 이 저자께서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많은 젊은 학생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287페이지에 한 챕터를 지금 보는데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정치인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우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바 이런 거죠. 그렇죠. 방pen, 안바, 노바, 무슨 박바도 있어요. 무슨 박사모,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유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몰려다니고 무슨 뭐 누구를 숭배하고 뭐 좋지 않습니다. 이건 평소 저도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뭐 대부분 다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고 타협해 가고 협의해 가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줄을 서고 카테고리화를 딱 합니다. 그렇고 나면은 자기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옳은이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당파성이죠. 당파성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인권을 무슨 뭐 학생 인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까지 얘기하는 정치 세력들이 북한 인권 그럼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그 인권의 가치가 틀리고 그때의 인권이 틀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미 벌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모임, 좋아하는 모임의 사람들은 또 같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들을 정치인들이 해요. 그다음에 이 학생 인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판으로 끌어낼까 하는 그런 사실은 야비한 책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상급식도 그 보면은 급식 회사들이 이제 학교마다 급식하는 그 조직들이 다 생겨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노동조합 만들어서 말하자면 학교 교실을 정치화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깊은 그 계획들이 과거에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정선 같은 분들은 그 무상급식 쪽에 사실 학교 현장을 노동조합들의 말하자면 좌파 노동조합의 어떤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그때부터 했는데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런 조직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터가 사실은 이제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 출발했고 256페이지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무상급식 할 때 아이들 먹이는 문제로 왜 그러냐.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감성을 자극하고 또 애들이 낙인이 찍힌다. 뭐 나는 얻어먹는 애다. 나는 낙인이 찍힌다. 그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연에 간 걸 저희 정규제 TV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게 되는지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슨 자기 생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생기고 또 인간이야말로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저 몰라도 되고 뭐 다 숨기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때는 절벽이고 그때서 진실에 직면하는 이런 제도는 글쎄 인간이 갖는 그 고독한 데서 오는 자유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좀 침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은 박효정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뭐 좀 논지가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상급식 논쟁이 막 불거졌을 때, 이제 좌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낙인 그 급식을 받는다는 걸,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무상급식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냅니다. 그 아이도. 네, 근데 도는데 이제 계좌 이체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아이 계좌 이체를 합니다. 다만 그 아이 계좌에 정부에서 돈을 넣어줄 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는 김민호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계좌 이체를. 그러나 제 통장에 국가가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 친구가 무상급식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낙인 효과가 현재 제도하에서도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먹히는 세상. 그게 저는 답답한 거죠. 그런 거짓말이 먹히는 세상.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 특히 이 우파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은 언제까지 활동할 것이냐.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이 저자께서 박규정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좌파가 집권을 해도 나라가 대한민국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서고 우파가 집권을 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고 우파가 생각할 때 좌파가 집권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믿고 또 좌파가 생각할 때 우파가 집권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그때의 좌우 대립이라는 것은 양쪽의 날개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좌파는 마치 우파가 집권을 하면은 서민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자만 잘 살게 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흑색선전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특정 정당 같은 경우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번 불렀대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한번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안 했죠. 국기에 대한 경례 끝나고 애국가 부를 때만 와가지고 이제 했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들은 북한에 가면 충성맹세도 하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 차례 제가 오늘 반복을 합니다만은 우선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종북주의자일 뿐이고 그거는 아까 서두에 헌법 파괴자일 뿐이죠. 헌법 파괴자일 뿐이고 국가 파괴일 뿐이죠. 그런 독버섯이 버젓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친구들한테 독버섯이라는 표현을 쓰면 당장 일부에서는 또 꼰대 같은 얘기한다. 안보 우파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잘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체제 내에서 발언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거죠. 지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를 또 인권이다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토양을 제공하는 거라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되기 전에 소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예를 들어서 친동독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 유사 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소위 국가보안법에 걸어서 거의 발본색원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도 예를 들어서 동독에 기생해서 간첩짓을 한다든지 하면은 철저하게 법적 응징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또는 이 가면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 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정당 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일에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극좌 세력들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저런 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극자들과 연대함으로써 오히려 말하자면 이 대다수 국민들의 사고 수준을 오판했던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그 김 교수 말씀대로 사실은 좌우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 이제 좁혀져서 뭐 저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또는 뭐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뭐 쌍방간에 그래야 뭐 좀 대화도 되고 맞습니다. 야 그건 좀 안 되겠어 하면 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민당 기사당이 이제 이렇게 정권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겨우 바뀌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찬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누가 의결권을 갖느냐, 뭐 의장도 의결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 뭐 주로 이런 논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부동수가 사실 그렇게 잘 발생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의결권을 갖는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민당이 되어도 뭐 국민들이 별로 뭐 기민당이 되어도 국민들이 별로고 뭐 좀 비슷하고 약간씩 달라지는 정도.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게요. 이 극자 종북 세력들하고 예컨대 이제 민주통합당이 정책 연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지지를 받은 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성숙됐다는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또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전부터 이 뭐 그 종북 극자 세력에 대한 경계는 이전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활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와도 다 믿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 그냥 이 애국가까지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죠. 설마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인데 설마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불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불거지지 아니하고 정책 연대를 해가지고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전략 전술이 성공한 거죠. 그만큼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외부에서 항생제나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걸 자꾸 덮어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돌연변이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전략 전술이 더 이제 치밀해지겠죠. 더 치밀해지고 지금도 제2, 제3의 변형을 지금 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뭐 국민들에게 사죄의 절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변이를 시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변이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력들이 그런 변이를 할 수 없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 토양을 우리 박효정 교수님께서는 자유라는 깨끗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책 보는 이 챕터는 뭐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키피오라든지 하스루발이라든지 뭐 이 재미있는 전쟁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노음, 규칙, 정의의 규칙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마 이 자연의 어떤 질서, 자연법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박효정 교수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던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친일 청산일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박효정 교수님이 그 역사 서양 고대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정통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뭐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 외우시냐 그러니까 뭐 술술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그런 어떤 재밌는 어떤 그 신화나 또 서양 고대사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쓰셔가지고 책을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혹시 그 오늘 내일 중에 여러분들이 정규제 TV 보시는 분들은 이 금요일 저녁에 18일 18일 저녁에 박효정 교수님 아니 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니까 14일이군요. 14일. 14일 저녁에 이 박효정 교수님이 책을 들고 이 저자 강의, 저자 직강,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교보문고에서 7시에 갖는다고 해요. 저녁 7시에. 근데 박효정 교수님의 강의를 저도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참 깨소금 같은 맛이 예, 있어요. 예, 아주 그 예. 감칠맛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과거 그 고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또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 사고의 어떤 원형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아주 얘기하시면 가만히 듣다 보면 아주 그 깨소금 같은 아주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보문고 저자 뭐 대화 이런 건 조금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직접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그 깨소금, 아주 그 깨소금 같은 감칠맛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책 표지를 한번 보시죠. 아주 디자인도 뭐 아주 재밌게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자유가 뭐냐 하는 제목인데 이 박효정 교수님 또 글도 아주 또 잔잔한 또 재미가 있죠. 저는 이 글 쓰는 분 중에 제가 참 저도 글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분 글을 좀 나보다 한 수 위다. 뭐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 위지만 이런 분들 중에 박효정 교수님 또 이 복글 선생님도 아주 소설가 복글 선생님도 아주 뭐 글이 잔잔한 그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있는 분들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박효정 교수님의 책은 글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아마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제가 오늘 뭐 한마디 더, 예.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자유인의 서재처럼 아주 편안한 서재, 아주 좋은 서재. 자유롭게 또 얘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책을 많은 또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에 많은 분들이 국가와 자유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책을 통해서 국가와 자유를 좀 더 편안하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면 제가 지식 기부인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출연료를 안 드린다고. 그 대신 제가 저녁을 사거든. 근데 오늘 김성기 대표님이 사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옆이라 그러던데. 아, 일로?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예, 같이 가시죠. 예, 같이 가시죠. 오늘 김성기 대표님이 사무국 식구들 저 식사 대접한다고. 그럼 제가 가서 얻어먹는 건데. 같은 식구시니까. 오늘 메뉴는 혹시 뭔가요? 제가 그래도 입이 좀 까다로워서. 뭐 전하고 막걸리라 그러던데. 아, 좋은데. 예, 예. 같이 가도록 하시죠. 우리 김PD도 같이 가시죠. 예. 예.